AT&T 가입자 수천만 명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로 인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지력 논란으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곧바로 실수를 바로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실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부에서 후보 사퇴론의 배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보이자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한미우호협회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 땡큐 아메리카 빌보드 광고를 게시합니다. 대형 소매체인 타겟이 개인 수표, 퍼스널 체크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표값이 또 오릅니다. 우정국은 오는 7월 14일부터 우편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가오면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13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만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사의 신형 여객기 20여 대를 이달 중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최대 유무선 통신업체 AT&T 가입자 수천만 명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로 인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T는 유출된 데이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사 네트워크에 접속한 거의 모든 휴대폰 고객과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2023년 1월 2일에 접속한 극소수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AT&T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무선 가입자는 약 1억 1천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해당 번호로 연락을 취한 유선전화 고객의 기록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AT&T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출 사고에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AT&T는 이번 유출 사고로 통화와 문자 내용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기타 식별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한편 AT&T는 이번 사고로 고객 이름이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가 이름을 특정 전화번호와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인지력 논란으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곧바로 실수를 바로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실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발표 행사. 인사말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실수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곧장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인지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3차례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검사를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잘못 불렀죠.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자신의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며 1시간 동안 10여 명의 질문 공세에 맞서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는데요.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지지율은 46대 47%의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는 촉구가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조는 횃불을 넘겨라라는 이름의 새로운 단체가 등장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포기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티아라 맥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 에런 리건버그 전 로드아일랜드주 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의 경합주 인사들이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C7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소속 브래드 슈나이더 의원도 어제 긴 성명을 통해 대열 합류를 표명했는데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한다. 그의 리더십과 나라를 위한 위대한 봉사에 대해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에게 횃불을 넘겨 더 강력한 나라와 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미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균형을 잃게 될까 두렵다라고도 썼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일리노이주 민주당 소속의 마이클 퀴글리 의원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바이든의 처참한 토론 성적이 나온 지 거의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민주당 기부자들은 그가 후보로 남을 경우 11월 민주당이 백악관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바이든의 완강한 저항과 의지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주지사인 제비 프리스커와 시카고 시장 브란든 존슨은 지난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했으나 거취 문제에 대해 일부 민주당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부에서 후보 사퇴론의 배후로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후보 사퇴 주장을 담은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의 기고문을 게재한 뒤 바이든 캠프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루니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 기고문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클루니의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보내는 데에 반대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후보로 내세워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의 소유자라는 것은 또 워싱턴 정가에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당시 외부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화로 바이든 대통령을 격려했다고 알려졌으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별히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자 미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하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며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대형 소매체인 타겟이 개인 수표, 그러니까 퍼스널 체크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퍼스널 체크를 결제 수단으로 쓰던 시대에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라며 젊은 성인들이 ATM, 직불카드, 온라인 뱅킹, 벤모, 젤, 페이팔 등 간편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장으로 퍼스널 체크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개인 수표가 플로피 디스크처럼 완전히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타겟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 서비스, 그리고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타겟 서클 멤버십 등 쉽고 편리한 수단을 대부분 고객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즉 개인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겟 측은 개인 수표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고객들에게 꾸준히 홍보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타겟은 홀푸드마켓과 알디 슈퍼마켓 체인에 이어 개인 수표를 퇴출하는 대형 소매업체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개인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월마트를 비롯해 메이시스와 코올 등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22년에 약 34억 장의 수표를 썼는데 이는 1990년에 190억 장 수표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수표 사용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전국 수표 처리 인프라를 크게 축소할 수 있었는데요. 2003년에 전국적으로 45개 수표 처리 장소로 운영해왔지만 2010년 이후로는 단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표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더욱 수표 사용을 꺼리고 있어 미국에서는 수표 시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정국이 오는 7월 14일부터 우편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들어 벌써 시행하는 두 번째 인상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1온스 편지 발송용 영구 우표 가격이 현행 68센트에서 7%가 올라 73센트로 오릅니다. 우정국은 지난 4월 우편규제위원회에 평균 7.8%의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지난주에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주요 인상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반 편지는 68센트에서 73센트로, 계량 편지는 64센트에서 69센트로, 국내 엽서는 53센트에서 56센트로, 국제 엽서는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65센트입니다. 국제 편지는 1온스에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65센트, 추가 온스당 요금은 24센트에서 28센트로 올랐습니다. 우정국은 등기우편과 우편환 수수료 등 특별 서비스 요금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체국 사서함 대여료는 인상하지 않으며 우편 보험료는 오히려 10% 인하됩니다. 우정국 측은 급변하는 우편 및 배송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Delivering for America 10년 계획에 따른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의 우편 요금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정국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통신의 발달로 전통적인 우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우정국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가오면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마존은 오는 16일과 17일 프라임데이를 진행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죠. 하지만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에만 평소보다 3배 더 많은 사기 사례가 보고됐고 현재까지 4만 개 이상의 피싱 웹사이트와 만여 개 이상의 스팸 번호가 적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가짜 구매 링크를 보내는 것은 물론 위조 사이트를 만들거나 또 거짓 리뷰 작성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가짜 웹사이트의 경우 주소에서 숫자 0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영문 O 표시가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비싼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판매되고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글렌 영킴 버지니아 주지사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33호는 버지니아 교육부에 휴대전화가 없는 공립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명령은 버지니아의 킨더에서 12학년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없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없는 교육은 학생들이 부모의 감독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하루 평균 4.8시간을 소비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하루 3시간 이상을 보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립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기대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한미우호협회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빌보드 광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광고판은 차량 통행이 잦은 시카고와 뉴욕,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워싱턴 DC, 휴스턴의 고속도로에 설치됩니다. 한미우호협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 7월 27일에 맞춰 미국 내 주요 도로에 빌보드 광고를 설치하고 있죠. 한미우호협회는 이달 26일 조지아주 1818 클럽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 한국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남성이 사망한 아내를 집에 남겨둔 채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크라멘토 소방국 대원들이 주택 내 화장실 욕조에서 숨져있는 28세 안젤리카 브라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4세 딸, 2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현재 아이들은 생부인 한인 카메론 이 씨와 함께 행방불명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사라진 이 씨는 2023년형 혼다 패스포드 SUV를 몰고 남가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13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최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0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차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차에 아이를 방치시킨 엄마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그 전날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도 2살 배기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죠. CNN은 함께 외출했던 아빠가 잠이 든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놓고 1시간쯤 뒤 엄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름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지난달에도 폭염 속에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구조되는 등 올해 들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로 지난 한 주에만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지역은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이 120도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포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더위에 미국은 기후 재앙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사의 신형 여객기 20여 대를 이달 중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통은 대한항공이 지난 3월 보잉의 유럽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A350 여객기 33대를 깜짝 주문한 이후 몇 달간 보잉과 협상을 해왔다고 전합니다. 777X는 보잉 777의 3세대형 여객기로 장거리 운항에 특화된 기존 777 모델을 개량한 최신 모델입니다. 400석 규모의 업계 최대 트윈 엔진 제트기로 당국에 인증이 지연되면서 첫 상용 운항은 2025년에 예정돼 있죠. 777X는 대당 약 1억 9,800만 달러로 계약 규모는 40억에서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카고에 이르는 날씨 오늘부터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63도, 토요일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66도, 모레 주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입니다. 밤 최저 73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무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달력 주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KBS의 달력은 한국 최대의 달력 제조업체와 협력해 구매 공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파 선교 후원자의 마음으로 올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제조업체 판매 단가에서 40% 할인해 드립니다. 달력 관련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